이어서 주택의 분류까지 그냥 같이 볼게요. 먼저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대요. 단독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 여럿이서 자기의 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먼저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 수도 있어서 요 구분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진짜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 혼자 사는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한대요. 그럼 요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야 뭐 그냥 단독으로 사는 주택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개념 알면 되겠네요. 먼저 다중주택은 3계층 이하네요. 그리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 주택인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래요. 여기는 욕실은 있는데 주방이 없는 이런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한대요. 주방을 쓸 일 없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겠죠. 층도 가장 작고 면적도 가장 작은, 그리고 학생, 직장인 이런 힌트 주면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 제외하고 3계층 이하, 1개동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 소유인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거 먼저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제일 위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세를 준 거고,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마다 다 주인이 있고, 다 뭐 주인들이 살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그 집 자기가 비우고 이제 세를 주거나 한 형태, 구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 하고, 주인이 제일 위에 살고 있는 거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어요. 다세대 주택은 조금 높네요. 4계층. 한층 더 많아요. 그다음에 1개동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다가구하고 똑같아서 층수 뭐 잘 세지 않으면 잘 구별 안 되는, 하도 비슷하게 생겨서 초인종 누르고 여기 주인이에요 이렇게 다 물어보지 않는 한 잘 겉모습만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연립주택은 4계층 이하는 똑같고 바닥 면적이 조금 큰 거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네요. 이렇게 다세대 연립 아파트 요 세 개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단독으로 소유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하면 되겠고, 3계층, 4계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건물은 더 높을 수 있는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3계층 이하면, 4계층 이하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5계층 이상이다 그러면 아파트로 분류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재원에 따른 분류해서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거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다음 민영주택은 이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기타 분류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고 가야 되겠네요. 도생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부르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작은 주택, 그러니까 좀 1, 2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이런 작은 주택들을 건설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 과정에서 나온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을 말한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니면 방이 하나인 원룸형 주택, 이것도 공동주택이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전부 다 가능하겠어요. 근데 원룸형이다. 원룸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투룸, 쓰리룸 이렇게 짓겠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요런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룸형 주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가장 혜택이 많고 또 도시지역에 짓기가 가장 좀 수월하다 보니까 원룸형 주택을 좀 많이 지어서 다른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원룸형인 아파트 형태, 그래서 서로 분양을 하는 이런 원룸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다음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거죠. 주택에 준하는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이게 고시원 말하는 거죠. 욕실도 없고 주방은 당연히 없고 이런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 등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이런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좀 다중생활시설하고 비교되는 게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을 거고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요즘은 잘 구별이 안 되죠. 생긴 것만 가지고는. 근데 다중주택 아파트는 주택인 거고 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겠고 준주택은 이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차이가 좀 있겠어요. 자세한 거는 공법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학개론에서는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찾으면 되겠네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고 한다. 그럴듯하죠.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뭐 기숙사, 고시원,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맞는 내용 3번.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서로 구분 소유하는 형태, 여기에 속하는 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우리 구별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4번.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뭐 그렇겠죠.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뒤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서로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는 대형 평수를 나눠 갖고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끔 만든 그러한 공동주택의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가 봐요. 몰랐었으면 지금 알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5번. 이렇게 주택 법령상 주택의 정의, 분류에 대해서도 문제가 가끔 출제되니까 이 내용도 물론 2차 공법하면서 좀 더 깊숙이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해도, 그래도 개론에서 이런 서로 이렇게 좀 구별하는 정도의 훈련만 해도 우리 개론 문제 맞추는 데는 큰 지장 없으니까요. 요 정도 내용을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랜드야 홈페이지에 요 해당된 기출 문제들, 그 다음에 해설 전부 다 자료로 올려 드릴 테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반드시 풀어 보시고, 그것도 지문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시고, 역으로 내가 이론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또는 외워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이 부분을 외워야 되겠구나, 별표 이 부분만 외우면 이 내용들 어떤 형태로 나와도 내가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공부 과정이니까 반드시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라고 또 한번 잔소리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